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다, 아니면 대출 규제다, 이런 악조건이 반복이 되면서 지가가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보다는 소형 주택, 빌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바로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모두 다 대폭 강화를 함으로써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기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씩 완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지금까지는 주택 수에 따라서 종부세를 납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액으로 바뀌었죠. 뉴스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부세가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 확 바뀐다. 주택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가세하고 9억까지 공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과 2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과 종부세가 틀리죠. 그 전까지는 내가 1주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를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2주택으로 넘어가시는 순간 종부세가 무조건 100% 나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3주택, 4주택, 5주택 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종부세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종부세가 과도하게 납부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된다? 가액으로 변경이 된다. 이게 얼마까지? 바로 9억까지 공제가 된다. 이게 언제 시행이 되느냐? 바로 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당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모두 합심해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이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종부세가 9억까지 면제가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우리가 종부세를 납부를 할 때 공시지가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파트죠? 네, 아파트, 그 다음에 빌라. 이런 종부세를 한번 보게 되면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80%에서 90% 안팎으로 이렇게 종부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가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80%만 잡아도 공시가가 얼마? 바로 8억이라는 공시지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빌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똑같이 10억이라는 빌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시지가 자체가 굉장히 낮죠. 거의 보통 빌라의 경우는 2억의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똘똘한 한 채, 바로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액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된다? 9억까지는 면제. 그러면 빌라 2억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몇 채까지 보유가 가능하죠? 4채까지 보유가 가능하죠. 4채까지 보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2억이니까 8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가액 9억까지는 면제이기 때문에 내가 주택수가 4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재개발 활성화 정책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뉴스 기사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윤정부죠. 270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 규제 문턱 낮추고 민간 인센티브 종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민간 주도로 해서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서 민간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 2억 빌라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채까지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유세 말 그대로 종부세를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이 있고 C라는 지역이 있고 D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채씩 보유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솔직히 A라는 지역만 재개발이 돼도 대박인데 B, C, D까지 재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초대박이 날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 현상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영리한
다주택자 시대가 왔다. 영리한 다주택자가 되셔야지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270만 가구가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집가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아파트도 비싼데 재건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마무시하게 급등이 됩니다. 그만큼 일반 서민분들은 재건축 아파트로 접근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빌라, 소형 주택의 경우는 아파트의 대체 주택으로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재개발 확정 지역의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예정지의 경우는 어떻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하셔서 이런 다주택자가 되신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적으로 절세를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을 때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다. 요즘 트렌드 바로 재개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아파트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재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노후 밀집 지역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 압력 높고 동의서 걷고 있고 개발 호재 풍부한 지역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 자체가 조금 높다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내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소형주택, 빌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빌라 거래량 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에서 경기로 아파트 대신 빌라 사자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 빌라 거래량 19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보면은 내가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왜?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보유세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최고 세율이 2%밖에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적으로 너무 강화를 하다 보니까 보유를 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내가 판다라고 했을 때에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양도세로 다 납부를 하고 나면은 내가 얻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양도세 지금 단기적으로는 양도세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보유세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취득세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85% 감면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소형주택에 투자를 하시고 있다. 보시면은 서울 상반기에 거래된 빌라 90%가 소형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역대 최고치 거래량을 보였을까요? 재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는 이제 바로 소형 주택,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과거에는 빌라에 투자를 하면은 지가도 안 오르고 재개발 되는 거야? 재개발 안 돼. 요즘에 재개발하면은 망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있었을 때에는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지역이라든가 이런 정비 사업을 싹 다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도시 재생을 좀 더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를 하면 망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되기 위해선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재건축과 재개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비쌉니다.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빌라,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는 투자의 전략을 앞으로는 모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라고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파트와 빌라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21년도 7월 달부터 보시면은 이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빌라의 거래량 말 그대로 압도적으로 아파트보다 높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9개월 연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19개월이라는 기간을 보면은 우리가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난 재개발 투자 잘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개발 전문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투자 종목보다도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종합을 해보면은 내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바로 다주택자가 앞으로 되실 분들의 경우는 투자의 방향을 아파트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바로 소형주택,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그래야지 종부세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절세 효과까지 보시고 임대사업자까지 활용을 하셨을 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주택자가 되실 분들 소형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종합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